CNT. 음악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답답하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역사는 드라마 CNT.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선 정조대왕의 인본과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기획해서 만든 도시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는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수원의 대표적인 근대식 건물 부국원은 수원의 근현대사가 응축된 작은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부국원은 일제강점기가 한창인 1923년 종자회사에서 시작됐는데요. 농업의 기초인 종자와 비료 같은 물품을 우리 농민에게 팔면서 풍리를 취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근현대사의 아픔이 곳곳에 서린 부국원은 3년여에 걸친 복원 과정을 통해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05년에 이제 경부선인 수원역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이제 일본 자본이 유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역에서 팔달문을 잇는 길인 신장로라는 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농업 중심, 이제 금융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국원도 농업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종자, 종묘, 뭐 농기구, 비료 이런 걸 팔던 일본인 회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농업의 도시 수원을 중심으로 조선의 농업을 수탈하며 일제를 부강하게 해주던 부국원은 해방 이후 관공서에서 정당 청사로, 예술인 단체의 사무실로, 그리고 병원으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수원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부국원. 그러나 이곳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1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급격한 변화와 질곡이 많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닮은 만큼 온갖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금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국원이 견뎌온 100년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한국전쟁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전쟁 때 이제 수원은 많은 건물이 이제 파괴되고 훼손되고 없어지고 이랬는데도 부국원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겪어온 게 어떻게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파란만장하다고 해야 하나? 이제 해방 이후에도 관공서로도 쓰이고 뭐 개인의 소유로도 됐다가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 부국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냈다라는 데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을 통해 시간의 흔적을 복원함으로써 공간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부속 건물의 통로 역할을 했던 묵직한 철문의 원형 옆 건물 사이 외부 벽에도
그 철문이 그대로 남아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고요. 서양식 건축물에 특유의 근대기 일본풍 건축 양식을 덧씌운 모습은 지난 역사의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그런 특징은 목재문 위의 캐노피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는 부국원이 버릴 수 없는 과거이자 현재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건축적 특징을 보시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다 보니까 붉은 벽돌로 조적조 구조 형태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벽에 이제 기역자형 모서리형 타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 보이던 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도 이제 건축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학생분들께서도 실제로 이제 보러 답사를 오시기도 하시고요. 100년의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부국원은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무 계단을 복원했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하는 공간이었든 그 속에 문화를 입히면 공간은 특별해집니다. 그렇게 채워진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더해지면서 더욱 빛이 나는데요.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국원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단순한 의미를 넘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또다시 치유의 공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기억을 토대로 오늘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국원이 경영진은 다 일본이고 이제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손자분께서 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근무했었는데 전 시간이 됐네? 하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저희한테 유머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국원의 역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역사를 지킨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 전시와 체험 활동을 통해 수원의 근대 역사를 배워가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는데요. 머무는 내내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는 전시실은 역사의 아픔과 씁쓸함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메신저로 미래를 잇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현대식만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속에서도 발전해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건물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또 건축물이 또 저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놀랐어요. 마치 시대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거리의 우뚝 선 부국원은 70년대 증축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3개의 아치형 창호를 설치해 따스한 햇살은 물론 미학적 가치까지 높였는데요. 역사와 대화하고 나아가 시대를 성찰하기 위한 뜻을 담아 현대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근대 역사 문화거리의 거점이 된 부국원. 역사적 가치가 숨쉬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지만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것을 지키되 이제 어떤 역사적 기억이 있는지 그거에 더불어 현대의 기억을 입혀서 그걸 미래에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가 느껴지는 수원화성 행군길을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사이에 아담하지만 기품이 흐르는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수원시의 또 하나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이곳은 수원 남창동 99칸집으로 불렸던 대저택 양성관 가옥이 있었던 자리로 40여 년 동안 병원 원장이 기거한 수원 부촌의 상징과도 같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수원 유학자 이병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99칸 가옥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1922년에 수원 제1의 부자 양성관이라는 분이 이 집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후손이 70년대 초반까지 사셨었습니다. 99칸 양성관 가옥집은 결국 이제 지금 현재 한국민속촌의 그 중부지방 양반가옥으로 남아있고요. 그 터는 지금 필지가 이리저리 38개로 나뉘어가지고 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그곳에서 또 이제 후소가 있다는 하나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이자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팔달산 아래 넓은 대지를 차지했던 양성관 가옥은 후손들이 소유하던 99칸 집을 매도하면서 38개 필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 필지 중 일부의 병원 원장이 집을 지으면서 현재 건물의 원형이 된 건데요. 이후 수원시가 이곳을 매입하면서 평범했던 가정집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누구나 알 법한 상징적이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시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쉼터로, 그리고 행군길 여행 중 가볍게 산책하듯 들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요절한 미술사학자 후소 오주석 선생을 기념한 서재 및 지역 예술을 활성화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한국 최고의 건축가 김석철이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근현대사적으로 또 중요한 위치를 수원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가정주택 구조를 가진 1층은 문화 및 전시 공간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만큼 규모가 작아 아늑한 공간에서 오롯이 작품과의 만남을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공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옛 느낌과 정서를 그대로 재현한 열린 문화공간 후소.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구조물로서의 가옥이 아닌 그 공간적 역사와 상징성의 연장선상에서 기억이 반영되어 기존의 전시관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 하나하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문화적 향유에 목말라 있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상영과 그에 관련된 역사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그 인터넷 속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와 지식을, 문화 향유를 또 즐길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후소는 논어의 회사 후소에서 나온 말로 오주석 선생의 호인 후소를 따서 만든 공간입니다. 깨끗한 바탕 위에서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뜻으로, 즉 내면의 정갈함을 꾸미고 난 다음에 겉을 꾸미는 것, 내면이 꽉 찬 상태에서 겉을 장식하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미술의 대중화에 힘쓴 오주석 선생의 치열했던 삶의 모습과 그 시간 속에 축적된 예술혼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특히 선생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한 2층 공간에는
미술사 자료실을 만들어 그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47년 전에 건물 외형을 땄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또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지 않는 틀로서 작은 전시를 할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여러 쉼터의 공간, 문화적인 향유의 공간, 작지만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내부와 달리 외부는 다양한 변화를 줬는데요. 지역의 분위기와 다르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였던 높은 담장을 낮춰 누구나 지나가며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접근성과 친근감을 높인 덕분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시원해졌는데요. 잔디가 깔린 마당은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살려 멋진 운치를 더해줍니다. 더불어 즐거운 행사까지 열리면서 언제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9세기 중반에 만들었던 터, 이런 곳 하나하나가 이렇게 경제 논리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역사적인 중요성, 이 자체가 이 건물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수원 내에서 있는 이런 소중한 공간들 하나하나가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 마음속에, 수원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마음속에 계속 오랫동안 존재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딸기 산지로 주목받던 푸른 지대. 오랫동안 대학의 실험 목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이 문화예술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잊혀진 곳으로 기억 속에 멀어졌던 공간은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감이 존재하는 곳, 예술가의 영혼이 살아있는 유쾌한 상상력의 창작 공간, 지역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푸른지대 창작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있었던 공간을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특성을 일부 가지면서 이 공간의 새로운 역사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 공간이 지닌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지대 창작센터는 오래전부터 수원 시민들의 향수가 서린 곳으로 서울대 농대에서 일부 공간에 축사를 지어 사용했다가 건물과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게 됐는데요. 현재는 재생을 통해 예술가들의 진지하고 원대한 꿈이 자라는 예술 공간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간을 철거했지만 사료 창고는 보존을 통해 역사성을 잇고 있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던 시설까지 남겨 지나온 세월을 느끼게 해줍니다. 뼈대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 구조물도 예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사용했던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공간에 머물며 멋스러움을 전해줍니다. 밋밋하고 단순하던 공간은 빛이라는 존재를 통해 축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며 풍성한 예술적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같은 경우는 발길이나 시선이 머무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 오픈 스페이스 공간 같은 경우에도 공간의 쓰임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사를 통해서 고쳐졌지만 공간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되게 작은 단서가 저기에 남아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 젖소를 사육하던 곳은 유구사의 모습을 살린 독특한 공간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도전하고 창작력을 불태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작가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칩니다. 드넓은 잔디가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이곳을 누비던 소들의 사료를 저장하던 공간에는 이제는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미래의 예술가로 자라겠죠. 목장에서 사용하던 사료통은 재활용을 해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단순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예술을 덧입혀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꾼 건데요. 이로써 공간의 특별함까지 더해줍니다. 본래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푸른지대 창작센터 주변에서 작가들에게 그렇게 영감을 줄 만한 많은 오브제들이 또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열이 솟는 센터처럼 이색적인 구조물이 공간 곳곳에는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예술이 움트는 푸른지대 창작센터가 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철거하고 남은 공간에 15개의 작업실을 만들어 지역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 공간을 내주었는데요. 각각의 별도 공간으로 구분해 작가들은 오직 작품 활동에만 집중하고요. 때론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역량을 펼치는 예술 창작의 산실로 문화예술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바꿈한다기보다 기존의 것을 조금 유지하면서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것들에게도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이것의 쓰임새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유지가 돼서 많은 작가분들이 와서 작가분들마다 또 새로운 영감을 얻고 각자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복도와 기둥 등 옛 구조물이 품고 있는 이곳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회화,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 예술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완성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실을 개방해서 작품 감상은 물론 예술가들의 작업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공간을 새롭게 읽어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새롭게 해석하고 읽히고 또 이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을 견딘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적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문화유산으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에도 많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이나 이런 건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부국원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이어져 왔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이제 다른 전시들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부국원을 방문하실 때 더 널리 알려진 부국원으로 이제 찾아뵙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무대, 공간. 세월이 흐르면서 흥망성쇠가 반복되면서 공간은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고이 품는데요. 수원의 근대 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재생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봅니다.